안녕하세요. 생각지도 않은 역병에 발이 묶였습니다. 방 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시간이 늘면서 우울해집니다. 여행을 좋아하던 분들에겐 방 안에서 지내야 하는 현실이 더욱 갑갑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방 안에서 만나는 몽골 여행, 탁 트인 초원의 풍경 속으로 떠나보시죠. 몽골을 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 꼭 한 군데를 고르라면 저는 단연 고비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고 사람이 드문 비경을 찾는다면 바양울기의 알타이 설산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그리 충분하진 않지만 숨겨진 비경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행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아니면서도 보름 정도의 일정으로 갈 수 있는 비경은 없을까요? 당신에게 몽골 47번째 이야기는 몽골의 숨겨진 비경 하르노르입니다. 부지런한 여행 정보서 론리 플래닛에도 자세히 다루지 않은 하르노르는 몽골의 중북부인 자부항 아이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에르데네 하이르항 소음에 속합니다. 보석산이라는 지명만큼 이곳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비경을 지닌 곳이죠. 그 가운데서도 황금모래산이 옥빛 호수 속으로 꿈처럼 흘러드는 하르노르를 만나려면 그런 설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자부항 아이막은 크고 작은 호수들이 즐비한 몽골 서부와 몽골 엘스로 불리는 거대한 사막이 펼쳐진 고비 알타이 아이막에 걸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르노르라는 이름만 믿고 찾아 나섰다가는 엉뚱한 곳의 호수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대개 희거나 검은 빛깔로 명명된 몽골의 호수들을 구별하기 위해 유목민들은 앞에 지명을 따다가 붙입니다.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호수의 이름은 울락치니 하르노르입니다. 하르노르로 가는 길은 편히 가는 길과 아름다운 두 길이 있습니다. 편히 가려면 최근에 개통된 울란바타르에서 울랑곰까지의 포장도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포장도로에서 벗어나 보석처럼 초원 깊숙이 숨어있는 하르노르는 울리아 스타일을 거쳐오는 방법과 야로솜으로 질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천 코스는 조금 힘들고 우기에 차가 빠지거나 길을 헤맬 수가 있지만 야로솜을 거치는 초원길입니다. 포장도로를 몇몇 시간 달리다 보면 잠들기 십상이고 자려고 이곳에 왔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터송챙개를 거쳐 울랑곰 방향의 포장도로를 타고 달리다가 야로솜으로 갈라지는 초원길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리에 밝은 운전사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몽골의 풍경은 하늘이 버리는 마술입니다. 똑같은 곳이라도 하늘이 펼치는 날씨에 따라 전혀 다른 색감과 느낌을 줍니다. 지나가는 비에 젖었다가 맑게 개인 날의 하르노르를 본다면 그것은 비취빛 보자기에 둘러싸인 황금 덩이를 만나는 듯 할 것입니다. 운이 좋아 그 사진을 담아 주변에 보여주면 보정했네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사진을 보고 화창한 날에 하르노르를 찾아온 여행자들은 희뿌연 모래산에 크게 실망하여
당신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르노르는 우리가 굳게 믿어마지 않는 시각으로서의 존재감을 모래산처럼 무너뜨립니다. 일본 소설에 등장하는 연못에 비친 금각사처럼 본질과 현상은 전혀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황하게 들릴지 몰라도 시시각각 날씨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는 하르노르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면 경이와 신비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체로 유목민의 색감은 우리와 다릅니다. 대체로 몽골의 호수들은 희거나 검은 색감으로 명명됩니다. 차강노르는 하얀 호수라고 하는데 막상 테르힝 차강노르는 바닥에 수조류가 많아 검게 보입니다. 유목민에게 물으니 하늘의 흰 구름이 비쳐 희게 보이는 호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호수라 불리는 울락치니 하르노르는 먹구름만 비치는 호수일까요? 여름이면 흐린 날이 잦지만 그렇다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목민 가라사대 물이 깊어서 검게 보이는 호수라 합니다. 이런 문답을 주고받다 보면 사람의 이름을 너 잘 만났다나 부인에게 쫓기는 남자라고 짓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맑은 날이면 바닥까지 맑게 배는 옥색 호수의 깊이는 4m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르노르는 사금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흘러내리듯 물속에 발을 담근 황금빛 모래산에 둘러싸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호수로 흘러들어간 저 황금빛 모래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손으로 주워 올리면 두 손이 온통 빛나는 금박으로 물들 듯 합니다. 그것은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를 떠올립니다.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시레노스를 잘 대접한 공으로 미다스는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소원은 이루어지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닿는 빵이며 물까지 황금으로 변하여 배고픔에 시달려야 한 데다가 사랑하는 딸마저 포옹하는 순간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미다스 왕은 디오니소스를 찾아가 닿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없애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에게 팍트로스 강물에 몸을 씻으라 합니다. 미다스 왕은 비로소 황금의 능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가 황금 손을 씻은 팍트로스 강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금이 나오고 있답니다. 하르노르를 보면 신화 속의 팍트로스 강이 생각납니다. 탱글에게 헛된 욕망을 청한 어느 유목민은 후회를 하며 이곳에서 황금빛 육신을 씻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르노르 호수는 지금도 사르르 사르르 소리를 내며 금가루들을 물속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르노르에는 호수 가까이에 자리 잡은 멋진 여행자 게르 캠프가 있습니다. 고요한 밤이면 게르에 누워서도 호수의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귀를 적십니다. 유감스럽게도 샤워 시설이 좋지 않고 인근에 숙소가 거의 없어 캠프비가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호수가 내다보이는 식당에 앉아 맛보는 생선 튀김 요리는 별미입니다.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가 그물로 잡아오는 물고기는 신선하여 다른 곳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이곳만의 별식이죠. 만일 식단에 없다면 따로 부탁을 해서라도 하르노르의 물고기 요리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좋으면 수영을 할 수도 있지만 보기보다 물이 차고 수심이 깊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호수 가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놀다가 술에 취해 밤의 호수로 뛰어드는 행위는 국가대표 수영선수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의를 따로 전하는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별들이 쟁그랑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밤의 호수와 금빛 모래산은 여행자들을 치명적인 유혹으로 호수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운이 좋게 맑은 해를 보게 된다면 소가 한가로이 들꽃들을 뜯는 물가에 앉아 금빛으로 일광욕이나 즐기기 바랍니다. 하르노르에 머문다면 숨겨진 두 곳의 비경을 찾아가야 합니다. 인근의 산을 서너 개쯤 오르면 황금 모래들 속에 잠긴 거대한 바위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파른 산을 타고 오르면 아무것도 없을 듯 하늘과 맞닿은 산정에 이르고 그곳에 놓여있는 거대한 바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지트 하드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바위에는 차 두어 대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산정에서 만나는 바위문은 천계와 하계를 구분하는 경계처럼 신비롭고 장엄한 느낌을 줍니다. 바위문의 저편에는 또 다른 하늘이 보이고 그곳을 지나면 황금 평원과 들꽃들이 자욱하게 깔린 천상 화원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신지트 하드를 지나면 사막 사이로 흐르는 모하르트 강을 만나게 됩니다. 사막에서 만나는 모래강은 경이롭습니다. 워낙 날씨의 변화가 심한 곳이라 하루에 두 곳을 다 볼 수 있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우기에 비가 내리면 길이 미끄러워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릴 때 안전에 유의하고 무리하여 일정을 채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가는 길에 인가도 없고 우회로도 없어 날씨가 악화되면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여행의 아름다운 여운이 되겠지요. 일정의 여유가 있다면 울리아 스타일을 거쳐 오트공 탱게르나 에랭호수, 이흐하이르항 노로를 들러볼 만합니다. 우기에는 수렁이 많고 길이 좋지 않아 2대 이상의 사륜 자동차와 노련한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울리아스타이에서 동쪽으로 60km가량 떨어진 오트공 탱게르는 3,905m의 설산으로 몽골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산이라 일정 지역을 넘어 산정에 오르는 것은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말을 타고 산 주변을 트레킹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울리아스타이에서 사전에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친김에 더 깊은 여행을 원한다면 홉드나 바양울기 아이마우로 들어가 몽골 서단의 알타이 지역을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고비 알타이로 내려가 헤르멘 차브의 오지 여행에 도전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대체로 여행자들은 분기점인 테르잉 차강노루에서 오른편의 홉스글로 향하기 때문에 왼편으로 가는 서몽골 지역의 하르노르가 그동안 온전히 비경을 숨겨올 수 있었던 듯합니다. 최근에는 이곳을 찾는 여행사들의 프로그램들이 생겨 예전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9월 초에 눈이 내릴 만큼 가을이 빠른 곳이라 8월 말이면 여행자 캠프도 문을 닫으니 사전에 예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춥고 길이 미끄러워 그렇지 눈에 덮인 하르노르는
장엄하면서도 신비한 느낌을 곱으로 전해줍니다. 한여름에도 난로를 피우고 비가 오면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수영복보다 방한복과 침낭을 먼저 챙겨야 할 것입니다. 날이 좋다면 야영도 가능하고 실제로 호숫가에는 천막을 친 몽골 여행자들이 꽤 있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로 앞당겨 다녀오는 것도 권할만 합니다. 울란바타르에서 출발한다면 하루허린을 거쳐 챙헬과 차강노루, 터송 챙계를 거치는데 오가는 길이 같아서 지루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갈 때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들꽃이 만발한 초원길로 가고 돌아올 때는 포장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가 적당히 내렸다면 챙헬로 가는 길에 엄청난 야생화의 대군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운이 나쁘다면 꽃 대신 수시로 수렁에 빠지는 차를 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하르노루를 찾아가는 여행은 가치가 있습니다. 노천에서 솟아나는 챙헬의 온천은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성수기에는 관광객들로 번잡하지만 시설은 점점 좋아지고 노천탕이나 수영장도 만들어졌습니다. 노천을 즐기실 분은 반바지 대신에 수영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역병으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몽골에 숨겨진 비경,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호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 동안 발이 묶인 바람의 여행자들에게 적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엔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추격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의 유목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